근데 그거 못하는 건 우리가 뭐냐 이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비를 갖고 제대로 쓰고 있는가, 제대로 국가 이 군사 운영이 되는가를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다? 그건 따져봐야 되지만은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어렵다는 것은 북한 후보들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행한 얘기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미묘한 비교 우위를 만들어내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의 창을 북한이 제공하고 있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업들이 60년대, 70년대 한국의 노동지각적 산업들, 가발, 그 다음에 이런 섬유 이런 산업들이 한국 경제 발전을 끌어갔습니다. 이들이 그러나 우리의 국민 소득이 증대하면서 결과적으로 고임금에 밀려가지고 한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간대가 어딥니까? 처음에 중국으로 가봤죠. 중국 가가지고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시행성을 겪었습니다. 중국도 지금은 중국 1인당 국민 소득이 4,000달러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다른 얘기가 어디 갔습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거기서 잘 안 돼요. 말이 통합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북에 우리보다 50분의 1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우리 언어고 세계에서 문맹률, 문자 해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우리도 의무교육이죠. 북한은 애들 갖다가 초등학교 안 보내면 거기는 바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거의 다 문자를 해독하죠. 거기다 북한이 아무리 사회주의를 몇십 년 있다 하더라도 이 근면한 민족성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민족성이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주의라는 제도 때문에 그 제도를 갖다가 뚫고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에 북한 당국이 협조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웠지만 이제 6년, 7년 쌓이면서 그것도 상당한 이익을 확보하면서 개성공단이 상당히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데는 좀 돌아섰는데 이러면 이렇게 개성공단이 이익을 창출했으면 그거 갖다가 정부는 계속적으로 개성공단이 잘 되도록 물류도 잘 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출입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수입이 통제되고 특히 작년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아주 많은 통제가 가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통제가 가해지니까 이 인천에서도 개성공단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개성공단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익을 남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좀 어려워졌죠. 이제 자꾸 이렇게 통제하니까. 그런데 그 통제를 하면서도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인들이 너희가 통제하려면 좋아. 그럼 우리 이제 장사 다 망했으니까, 기업 망했으니까 정부가 남북 협력金가지고 우리 거 다 청산할 테니까 너희 돈 다 변상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발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제가 정부가 자꾸 통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업들이, 개성공단 기업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한 노동자들, 북한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북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이제 이익 구조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이익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철수보다는 정부만 단속하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우리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북한은 우리의 노동지각적 산업들 또는 우리의 그런 주로 노동을 많이 투하하는 산업들이 특히 진출해서 그들이 그야말로 이 고임금 때문에 위기에 빠졌던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의 창으로서 작용을 있다는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인구는 2,300만입니다. 우리 인구의 반이 채 안 되는데요. 그 북한의 인구가 우리가 아주 낮은 80달러, 90달러로 북한의 80달러, 90달러의 월급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을 쓴다고 해서 노동 착취는 아닙니다. 왜? 북한의 현재의 소득 발전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은 말이야 마약이나 수출하고 미술에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 해서 먹고 살면 안 되고
건전하게 자기 노동력을 갖다가 투하해서 돈을 버는 거를 갖다가 배울 수 있는 것. 이게 개성공단의 장이고,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그들이 배웠던 걸 갖고 북한 당국이 지금 낮은 선봉축도 지금 이제 특구화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규정을 만드는데 개성공단에서 한 경험들을 갖고 그쪽에다 만드는 걸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배우고 시장경제가 북한 너희들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뭐 너희들끼리 투닥거리다가 정권이 무너지고 뭐 요거 그건 우리 책임을 묻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김정일 정권 너의 붕괴를 우리가 시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경제적으로 너희하고 해서 우리는 우리 이익을 취할 테니 너희는 노동 투자해서 너희들 이익 취해서 먹고 살아봐. 그게 우리 목적이야. 너를 갖다가 무슨 뭐 우리가 뭐 붕괴시키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본 자세를 갖고 들어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기업은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이 개성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제가 특급비장 갈 때 개성공단 이제 관련된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기업인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혹시 거기 오셨던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성공단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민족사업한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돈을 벌 수 있는 게만 들어가십시오. 지금. 민족사업은 우리가 할 테니까 정부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익을 남기는 게 민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정부에다가 민족사업한다고 도와달라든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익을 남기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들어가고 이익이 남길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그 당시 하나하나 사람들이 개성공단 우리가 뭐 북한에 퍼주고 뭐하고 뭐 그냥 우리 기업들을 막 그냥 꼬셔서 들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익을 낼 자신이 있는 분들만 들어가세요. 가르쳐드렸고 그랬더니 거기 그러더라고요. 개성공단 그 당시 지원단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저희 통일부지 국장인데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경쟁률이 좀 줄어듭니다. 일주 경쟁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헛속지 그렇더라니까 그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분들이 나와둬라. 우리가 나와두면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 정부 너희는 관여하지 말고 제발 좀 통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성공단이 그만큼의 지금 너희들 갖고 있다는 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개성공단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 군사적인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 인민군 천정동 그 지역에 말이죠. 지금 공단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보적인 효과가 큽니까? 옛날에 인민군이 촛불 왔는데 그 현대전이라는 거는 현대전은 사실은 초동 전쟁난 초기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다. 이게 현대전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날 걸 갖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 이후 그 징후를 미리 알고 포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그 앞에 그야말로 상대가 밀고 내려왔을 때 내려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뒤에 도는데 북한 군대가 이거 다 철수했어요. 뒤로 여기 개성공단 여기 개성공단 쪽에 있던 부대들이 다 철수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안보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신동아에서 옛날에 이런 걸 썼어요. 신동아에서 하여튼 우리 한국군 몇 개 사단을 더 만든 것만큼 효과가 있다. 개성공단만 그만에 안보 효과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그런 안보 효과를 얘기할 필요 없이 경제적으로 이런 경제 활동이 우리 기업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있다. 거기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동남아까지 갔다 온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것이 또 연본이 되는 길 북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 그런 길이 열려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불안한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2만 달러 국민수입, 2만 달러 물론 지금 참여정부 만기에 2만 달러 넘었지만 3년 만에 이제 2만 달러를 더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게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경제 사태가 발생해도 저 리비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뭐해도 우리는 경제 걱정을 해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거는 우리의 대의존도가 대무역 의존도가 아까 보신 것처럼 너무 높은 거예요. 도시국가만큼 높아. 그러니까 우리 삶은
너무나 취약하게 이 나라 저 나라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경제가 해도 좀 그렇고 미국 사람들은 저희 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쁘면 문제가 되지만 왜 무역 의존도가 20%도 안 되니까 유럽에서 경제 공황이 발생해도 그냥 집 사들고 플로리다 하와이 놀러 가려고 놀러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제주도 놀러 가려고 집 사다도 경제 사태 발생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들어오고 지금 불자.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수도 웬만큼 되면서 수출을 입도 하는 나라가 되지 수출을 제1주로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지 가급적이면 내수 기반도 같이 갖춰가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다는 말이죠. 85% 이거 언제가 90% 넘을 겁니다. 이거 도시국가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대충 경제학자들 얘기가 내수도 웬만큼 되면서 수출입도 잘 하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의 규모가 얼마냐 했더니 인구로 따지면은 대충 한 2억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져야 된다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4.8명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북한이 몇 명입니까? 2,300만이죠? 그러면은 7,100만, 200만 됩니다. 거기에 우리 해외 동포가 7,800만 되니까 한 8천만 정도. 우리가 통일까지 갖지 않더라도 일단 남북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기 완결성을 갖는 그런 좀 내수와 수출입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래도 한 5대5나 6대4 정도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보다 안정된 경제적 사업을 누릴 수 있는 국가로 진행되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내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통일되는 것이다. 통일은 나중에 오더라도 일단은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의 첫 번째 실험 무대가 개성공단이고 이런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해소해야 될 것이 서해상에서의 이러한 지금 갈등과 대결 상황이고 이러한 갈등과 대결로 상징되는 한반도를 갖다가 갈등과 대결을 넘어서서 공동이익의 평화 번영의 기세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부분이 또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다. 그런 점에서 바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제대로 되느냐는 한반도의 미래 발전의 어떤 시금석처럼 작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